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휩쓴 대형 산불로 10만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소실되고 760만 톤이 넘는 온실가스가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환경계획은 기후변화와 토지 이용 변화 등으로 2100년까지 산불 발생 건수가 5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산불 예방과 기후변화 대응은 이제 어느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적인 협조와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도 전국이 맑고 낮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 큰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맑겠고 낮 기온이 20도를 웃돌며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25도, 청주 26도 등 곳곳이 25도 안팎까지 올라 예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낮에는 강한 햇볕으로 자외선 지수가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오존 농도도 곳곳에서 나쁨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낮에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와 모자, 마스크 착용 등 햇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최근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여름에는 호우와 폭염, 강풍 등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복합재난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 장마특위 기상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 교수는 기상청 기상광자에서 최근 한반도의 장마철 집중호우 패턴 분석 자료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손 교수는 최근 2000년 이후 여름철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크게 늘었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장마철 이후 시간당 100mm 이상 극한 호우가 16차례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국지적으로 호우와 폭염, 강풍 등이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는 복합재난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올해도 이 같은 형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면적을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결과 760만여 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산불로 배출된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677.6만 톤, 메탄 56.8만 톤, 아산화질소 29.8만 톤으로 중형차 7,175만 대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할 때 내뿜는 배출량과 비슷한 양입니다. 산불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피해 면적과 산림 특성, 연소 효율과 지구온난화 지수 등을 곱해 계산합니다. 산림청은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가 확정한 산불 피해 면적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것으로 향후 공식 통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체코 전력공사 측이 본계약을 중단시킨 가처분 결정에 대해 다음 주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한국 정부 대표단이 체코까지 헛걸음돼 대해서도 사의를 표했습니다. 프라하 현지에서 박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체코 원전 본계약 서명식이 취소된 날, 체코 전력공사는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는 다음 주 항고하고 지연 피해 보상도 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Především v tuto chvíli proti tomu samotnému včerejšímu rozhodnutí kasační stížností a projekt pokračuje. Tím vám děkuji a budeme připraveni vám odpovídat na otázky. 입찰 과정이 공정했고 한수원은 모든 면에서 우수했다면서 계약 무산 우려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서명식을 위해 체코에 도착해 있던 한국 정부 대표단에게는 사의를 표했습니다.
na korejské straně omluvit, že ten program musel být modifikovaný, ale věřím tomu, že mohli mít celou řadu schůzek a probrat celou řadu věcí na české straně. 이런 가운데 체코 두코버니 원전 본 계약을 제외한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한체코 경제협력 양해각서 체결과 정상급 면담까지 양국은 흔들리지 않고 함께 간다는데 뜻을 같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체코의 든든한 우방국으로서 체코 신규 원전 sa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tak překážek na cestě k nové jaderné elektrárně je vždycky hodně a je potřeba je překonávat a my je společně překonáme. 공사 전 인허가 절차와 지질 조사 등 원전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처분 결정에 항고한다고 해도 당장 체코 법원이 언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는 시한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길게는 수개월 동안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체코 프라하에서 YTN 박견입니다. 체코 정부가 자국 법원에 제동해도 체코 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원자력 에너지 협력 등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가능한 시점에 원전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알라 총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그에 따른 계약 연기는 존중하지만 법원이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체코 정부는 한수원이 두코바니에 건설할 원전 단가는 2024년 기준으로 2천억 코루나, 우리 돈 약 12조 7천억 원으로 이는 전기요금이 메가와트 시당 90유로 미만이라는 결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로 전환해 개발하기 위한 심사 절차에 다시 착수했습니다. 우주청은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우주청은 지난 2월 차세대 발사체를 재사용 발사체 형태로 개발하기로 하고 연구개발 사업 개편 절차인 특정평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24일 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우주청은 특정평가 사유를 보완해 적정성 재검토를 위한 심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계 우주 발사체 개발 동향에 대응하고 차세대 발사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재사용화 기술을 추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차세대 발사체 재사용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재사용화에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누리호의 뒤를 이을 한국형 발사체인 차세대 발사체. 오는 2032년 달에 착륙선을 보내는 데 쓰일 계획으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3배 정도 개선됩니다. 누리호처럼 일회용으로 개발되며 엔진도 누리호와 같은 케로신 엔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차세대 발사체를 기존의 일회용에서 재사용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9 등 재사용 발사체는 친환경적인 데다 비용도 기존의 10분의 1에 불과해 세계 발사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페이스X는 펠컨9에 메탄 엔진을 적용했습니다. 메탄은 연소할 때 그을음 발생이 적어 매번 엔진을 청소하지 않아도 돼 재활용에 적합합니다. 반면 케로신은 그을음이 많이 발생해 재활용할 경우 엔진 청소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메탄 엔진을 개발해 차세대 발사체에 적용할 계획이지만 개발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습니다. 연료인 액체 메탄을 연소하기 위해선 액체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데 액체 메탄과 액체 산소는 액화점이 비슷해 열 전달 효율이 낮기 때문입니다. 액체 산소하고 액체 메탄이 거의 비슷한 그 액화점을 갖고 있으니까 잘 안 섞입니다. 근데 섞이지 않으니까 불균이란 어떤 그 혼합물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연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로켓이 지상으로 내려올 때 자세를 제어하는 기술과 재사용을 위한 발사체 정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차세대 발사체는 2조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술적으로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최대 50개의 빛 파장을 이용해 혈압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특히 연속적인 측정이 가능해 혈압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혈압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혈압 측정 기기는 측정이 번거롭고 휴대도 어려워 상시적인 혈압 관리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혈류량 변화와 맥박을 감지하는 기능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국내 연구진이 여러 파장의 빛을 활용해 연속적으로 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하나에서 2개의 빛 파장을 사용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최대 50개의 파장을 활용한 초분광 PPG 센서를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좀 더 얇은 두께와 더 높은 분광 해상도를 유지함으로써 촘촘한 범위, 작은 파장 범위에서도 더 많은 수의 신호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파장을 동시에 측정해서 상대적인 보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왜곡이 일어나더라도 어느 정도 높은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순간적인 혈압만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측정을 통해 혈압 변화를 관찰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이크로 분광기를 사용해 스마트워치 같은 소형 기기에서도 고해상도 스펙트럼 분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운동 중에나 아니면 이제 하루 일상 생활을 갖다가 하면서 나의 압력이 얼마나 변하는지 아니면 자고 있는 동안 압력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갖다가 연속적으로 측정을 갖다 할 수 있고 특히 이 분광기를 갖다가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웨어러블 타입으로 만들어 가지고도 손에 이제 쉽게 착용을 갖다가 하고 측정할 수 있는. 연구팀은 후속 연구를 통해 무선 형태의 혈압 측정 기기를 만들어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국내 연구팀이 증강현실 핵심 기기인 AR 안경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는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포스텍 노준석 교수팀은 모든 색상의 빛을 단 한 장의 안경알로 처리할 수 있는 무색 수차 메타 격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여러 겹의 안경알이 각기 다른 색상의 빛을 따로 처리하던 방식에서 빛을 정해진 경로로 유도해 한 장의 안경알로 이미지를 눈에 전달할 수 있도록 구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얇고 가벼운 AR 안경을 만들 수 있었고 밝기와 색 균일성 등도 기존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바이오 산업 플랫폼인 바이오 코리아 2025가 막을 올렸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의 교류와 해외 투자자들을 연결해주는 자리로 충청북도는 청주 오송을 국내 최대 바이오 허브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로봇팔이 원심 분리기용 튜브를 세포 배양기로 옮깁니다. 세포 치료제 생산에 필수적인 세포 배양 과정을 자동화한 기술입니다. 의약품과 생산 장비 등 바이오 산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바이오 코리아 2025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5개 국가에서 700여 곳이 넘는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참여 기업들은 서로 간의 교류는 물론 해외 투자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실무선에서 이제 다양한 현업 관계자들 오셔서 비즈니스 파트너링 기회를 모색하고 협업을 늘려가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20회째로 혁신과 협업 함께 만들어가는 바이오 미래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국내 유망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라이징관을 운영하고 바이오의 미래를 주제로 한 전시와 컨퍼런스, 인베스트 페어도 함께 열립니다. 충청북도는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국내외 기업과 연구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K-바이오 스퀘어를 조기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의 바이오의 중심이 대한민국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더 속도를 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충북 지역 바이오 기업들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국제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유급과 재적 대상 의대생을 어제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앞서 재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등록은 완료했던 의대생들은 학사 경고 성격의 유급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0,000명 넘는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 유급 재적 현황 조사를 마감하고 대상을 확정합니다. 유급은 학사 경고인데 유급이 누적되면 재적, 즉 의대생 신분을 잃게 됩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재확인하자 한 달 이상 무단 결석으로 재적 예정 통보를 받은 5개 의대 학생들이 일단 전원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학사 경고 2차례 누적으로 재적 처분 예정이었던 충남대 의대 이사학번 70여 명도 역시 돌아왔습니다. 반면 유급 대상인 의대생 10,000여 명의 수업 복귀 움직임은 미미합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의대생 단체는 오히려 의료계약 책임자를 규명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다며 강경한 뜻을 밝혔습니다. 의료와 의학교육이 정상화되려면 지난 정권의 악업이 청산돼야 한다면서 그동안 교육부의 불법적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을 언급하며 의료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말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는데 유급되면 올해 수업 복귀가 불가능하지만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차기 정부와 협상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24, 25, 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현실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교육부와 각 대학은 이번엔 구제, 즉 학사 유연화는 절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오는 9일 이후 각 대학의 유급 확정 인원을 발표할 예정인데 대량 유급에 따른 학사 처리와 지원 방침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수련병원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가 조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가 5월 추가 모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가 확인된다면 5월 중이라도 복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이달 내엔 복귀해야 하고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전문의 시험을 1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다만 사직 전공의 절반 이상이 다른 의료기관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어 5월 모집이 현실화해도 얼마나 복귀할지는 미지수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악성 코드 8종 역시 기존에 공격받은 서버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가 공개한 SKT 공격 악성 코드 8종은 기존 홈 가입자 서버 3대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격받은 서버 외에 다른 곳에 대해서도 해킹 공격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거란 우려는 줄어들 전망입니다. 모바일 쿠폰 판매 업체를 해킹해 30억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빼돌린 혐의로 19명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핀 번호만 알면 대형마트에서 쉽게 종이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대형마트의 무인 상품권 판매기 앞에 서 있습니다. 곧이어 상품권을 뭉치로 뽑아 봉투에 집어넣습니다. 해킹으로 몰래 빼돌린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종이 상품권으로 바꾼 겁니다. 중국 국적의 해외 총책 30대 A씨 등은 지난해 8월 한 모바일 쿠폰 판매 업체 관리자 계정을 해킹했습니다. 이들은 관리자 계정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7천여 장, 30억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일당은 고액 아르바이트 등을 명목으로 모집한 교환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대형마트에서 종이 상품권으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상품권을 교환하면 의심을 살까봐 전국의 마트 22곳을 돌아다니게 했습니다. 이렇게 교환한 상품권은 28억 6,700만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상품권은 A씨 등의 가족이나 초등학교 동창 같은 믿을 수 있는 이들이 수거하게 했고 상품권 업자를 통해 현금화한 뒤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말과 휴일, 이틀 동안 벌어져 상품권 판매업체는 피해를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고 수십억 원에 이르는 상품권 대금을 치르게 된 피해 업체는 결국 폐업했습니다. 최근 크게 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해킹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관리 계정 유출에 유의하고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다중 인증 도입으로 해킹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교환책 등 일당 19명을 무더기로 검거해 이 가운데 6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A씨와 수거책 역할을 했던 A씨의 형 40대 B씨 등 2명에 대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하고 다른 조직원 3명도 쫓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상승과 실업 위험을 경고하며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현지 시간 7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0.7% 오른 41,113.9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3% 오른 5,631.2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27% 상승한 17,738.16에 마감했습니다.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협상에 나섭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러나 협상을 위해 중국에 부과한 145%의 관세를 먼저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첫 관세 협상이 오는 10일 시작됩니다. I will be going to Switzerland and the negotiations will begin on Saturday. The trade negotiations will be led by myself and Ambassador Jameson Greer, USTR. 베센트 장관은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은 이제 개발도상국 지위를 졸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협상을 위해 미국이 부과한 145% 관세를 철회하는 등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re you open to pulling back your tariffs in order to get China to the negotiating table? No. 미국이 먼저 관세를 인하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가 연간 1조 달러, 1,380조 원에 달했지만 지금은 관세로 아무것도 잃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이 먼저 해야 할 일로는 펜타닐 문제 해결을 꼽았습니다. Well, they have to stop fentanyl from coming in. That'll be a very big part.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카시트 등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유가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무역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불공정한 합의는 하지 않겠다며 대규모 보복 조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상이 불발되면 미국산 상품의 최대 1,000억 유로, 157조 4천억 원 규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미 항공기업 보잉도 부과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의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7일 미 상무부 대변인은 바이든 정부 때의 AI 수출 통제 정책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었다며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도 통상 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인공지능 확장을 위한 각국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고 현지 시각 7일 밝혔습니다. 오픈AI는 오픈AI for Country라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 정부와 협력해 데이터 센터 용량 확대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정 지역에 맞춰 오픈AI 제품을 맞춤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를 세우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글로벌 확장으로 이 프로젝트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5월 8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